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 시작을 해보는데 마인드맵 제출 잘 하셨나요? 이제 조금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출해야 되고, 그 대신에 수업 시간은 조금 짧게 할게요. 오늘도 복습은 건너뛰고 할 건데, 복습을 언제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조금 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다음 주에는 다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공부를 또 해볼게요, 여러분. 사회 이웃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알아봅시다. 이게 센터겠죠, 여러분. 가운데에 이거 배치해주면 되겠어요. 우선 지도 먼저 볼게요. 러시아 있죠? 북극이 이쪽에 있고 여기에는 적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중국은 이쪽은 아주 덥겠죠. 이쪽은 좀 춥겠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한이라고 해야 되나?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고요. 일본도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인데 우리나라보다 적도가 좀 더 가까운 나라들 있죠? 가까운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오키나와가 이쪽에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굉장히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더 덥겠죠. 이쪽 오사카 지역, 후쿠오카 지역도 여름에 더 덥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기 게마고원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쪽 삿포로 지역, 하코다테 이쪽은 좀 더 춥겠죠. 자, 러시아는 다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좀 영토는 넓지만 농사짓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겠어요. 하지만 침염림이 많아서 목재라든지 펄프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의 위치를 알 수 있대요. 세계 지도의 특징 뭐 있었죠? 자, 한눈에 보기 편하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 편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위치, 위치를 확인하는데 제일 좋은 지도 뭐예요? 세계 지도. 지도에서 우리나라 이웃한 나라를 찾아보자.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도 러시아, 중국, 일본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각종 지도나 지구본, 사진,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자. 이웃나라를 알아보려면 뭐하고 뭘 알아보면 된다고요?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알아보면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메모해 주세요. 메모. 시간 조금 줄게요,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업 듣는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메모하셔야 됩니다. 메모하시면서 말까지 하는 거 완전 추천해요. 메모하시면서 말까지 하면서 뭐도 하면 좋을까요?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입이랑 손까지 쓰면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중국,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죠.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대요. 중국은 영토가 넓고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 기후가 나타난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진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고, 동부지역 바닷가에 동부지역에 주요 항구와 대도시가 있다. 그러니까 동쪽에 발달돼 있고 서쪽은 좀 발달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하면 또 중국이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돼 있다. 요즘 발달돼 있죠. 지도 한번 또 봐야 돼요. 여기 평야 있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진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여기는 좀 건조 기후네요. 그죠? 여기 고원도 있지만 여기 사막도 있고 고비 사막 있죠. 요쪽만 좀 살기가 좋은 것 같고 요쪽은 좀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 지붕이라는 별명이 있는 시장고원, 그리고 동부 지역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 상하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중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동네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베이징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베이징도 비싸대요. 여러분 또 메모하셔야죠. 자, 고비 사막도 해야겠죠. 중국, 몽골에 걸쳐 있다. 고비 사막. 이름이 고비 사막이네요. 농담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메모하셔야 됩니다. 메모하는 시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 시작해야 돼요. 가장 컨디션 좋게. 만약에 내 아파트 고층에 산다. 좀 코로나를 피해서 내가 한번 심장 박동수를 올려가지고 심장 펌프질을 해가지고 뇌로 피를 공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기 한번 하시고 나서 공부하시는 거 추천해요. 일어나자마자 가장 공부하는 그런 컨디션 만들려면 세수하셔야 되고 양치하셔야 되고 머리 감아야 돼요. 샤워도 추천해요.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는 소식하시고 나서 공부하셔야 돼요. 과식하시고 나서 공부하시면 졸려요. 왜냐하면 피가 어디로 쏠리니까? 위로 쏠리니까. 그러고 나서 공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드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뇌를 쓰시는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학생이니까.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여러분. 공부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 아니에요. 습관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 원래 머리 좋은 거 한순간이고 훅 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중요하고요. 자, 일본 볼게요. 일본. 자, 일본은 4개의 큰 섬이 있대요. 4개의 큰 섬, 3,000개가 넘는 작은 섬, 4개 플러스 3,000개. 국도 대부분이 산지이고 화산이 발달돼 있다.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진도 있대요. 또한 섬나라이기 때문에 습하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린대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공업 지역이 발달돼 있대요. 이쪽이 공업 지역이란 얘기겠죠. 왜? 수입 수출 때문에. 자, 지진하면 후쿠시마, 온천하면 아소산, 여기가 지옥 온천이라고 하는데 가볼만 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못 가봤어요. 지금은 또 일본이랑 또 사이가 안 좋고 해서 못 가겠네요. 당분간. 일본 괜찮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공업, 개인 공업 지역. 개인 공업 지역. 메모하세요,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 지도 그리라고 안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반 학생들 학교 왔잖아요. 지도 그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지도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도가? 그렇죠. 자연 환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화 와도 끊지 않아요. 계속 요렇게 수업 이어갈게요, 여러분. 그 다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볼까요? 자, 러시아는 전화 계속 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메모 좀 하고 계세요. 전화가 끝났네요. 자, 바로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어디였죠? 중국이에요.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예요. 그리고 일본은 공업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 다 발달된 나라인 거예요. 어느 정도 발달된 나라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발달된 나라라는 거. 자, 위도가 높다라는 얘기 뭐예요? 북극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무슨 기후? 냉대기후. 동쪽은 고원과 산악지역, 서부는 평원이 넓게 자리한다. 대부분의 인구가 서남부 지역에 집중해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우랄산맥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에서 아시아 넘어가려면 무조건 어디요? 우랄산맥을 지나간다는 거. 이름이 좀 웃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랄산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천연가스, 천연가스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 추위로 유명한 오미야콘이라고도 하는데, 오이미야콘 발음 되게 어렵네요. 여기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뜨거움을 밖에 이렇게 부으면 막 되게 멋있는 영상 만들 수 있는 데가 오이미야콘이고, 여기 되게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 수가 없어. 왜? 겨울철에 어떻게 되니까 다 얼어버리니까.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풍부하냐면은, 천연가스가 거의 뭐 러시아 사람들은 공짜로 쓰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유럽으로 보내는 그 천연가스 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다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또 메모해 주세요. 여러분 메모.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선생님께 마인드맵 완료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뭐 따르릉 소리 들렸지만 오늘은 다음에 수업할 때는 저 전화선도 끊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